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주고 대장주들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2200선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거래일 동안 58,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내외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역시 IT 대장주들의 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소외를 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들은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무조건 좋은 시장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 손님으로는 요즘에 IT 대장주나 특히 삼성전기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반도체나 네이처셀, TV와 하이텍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오늘장에서 급등,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랭크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김우현 앵커의 원픽은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우현 앵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주인공 손 드세요라고 하면 단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번쩍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하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일단 IT 업황이 개선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위험까지 좀 사그라들면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간밤 뉴욕장을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는 1% 가까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 마이크론이 19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마이크론도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이 국내 증시의 IT 시장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초점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 어떤 것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제가 먼저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일간에 한 15%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4일간 한 10% 정도 4거래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차트를 딱 보더라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양봉의 크기가 훨씬 더 꽉 차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SK 하이닉스가 일단 반도체 시장에 낸드 플래시로 승부수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체크를 해보시면요. 주요 반도체 리서치 업체들도 2020년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D램과 또 낸드 플래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요. D램은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 적합한 반도체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큰 정보를 오래오래 저장하는 데 적합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낸드 플래시를 강화하겠다라고 전략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테라비트 4D 낸드 플래시를 이번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 강화를 하겠다, 확산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1테라비트가 어느 정도 크기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1테라비트는 풀 HD의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200편 이상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정말 대용
고용량의 반도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단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5위에서 6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이번 낸드 플래시 시장을 강화하면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라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9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9만 4천 원 근처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한 9만 3,800원 정도 고점 터치가 나왔는데 2018년 한 8월 정도인가요? 그때 형성했던 고점이 직전 고점이 9만 7천 원 선이었는데 그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1월 20일부터 기관이 오늘까지 하루도 빠놓지 않고 매일매일 SK하이닉스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5거래 연속해서 외국인도 순매수를 대량으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이 넘을 것이다라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미 고점을 형성한 것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아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투자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증이 생기네요. 만약에 김우현 앵커한테 삼성전자 살 거예요? SK하이닉스 살 거예요? 한 번쯤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양 주가 모두 잘 나가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들을 그러면 투자 의견 가운데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당장 김우현 앵커의 원픽은 SK하이닉스였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에서 짚어주셨던 포인트가 아무래도 원래 기존에 다 대부분 있었던 포인트들인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마이크론 쪽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훈풍을 타는 것인데 결국에는 실적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계속 잘 갈 거예요, 반도체들은. 근데 이제 다만 항상 이럴 때 걱정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론 주가가 혹시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서 꺾이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뉴스들은 원래 대부분 다 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또 네. 다시 그냥 뒤로 숨어버리고 또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뉴스들은 다 체크가 기존에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외에 다른 좀 포인트들이나 모멘텀들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 공시가 하나 최근에 오늘 이제 뜬 게 있는데 이제 계열사 쪽 SK 하이엔지 쪽이랑 496억짜리 이제 수주 공시가 하나 떴고요. 이제 아까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급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잘 기관 쪽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러 가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반부터 띵동이 울렸습니다. 김우현 앵커 어떤 질문이 있어서 벨 누르신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낫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항상 저희가 시장을 얘기할 때 아까 앞에서 오프닝 멘트로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가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 이슈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전자 쪽은 4분기 쪽 실적은 그렇게 좋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이제 5G 쪽과 폴더블 폰 쪽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2020년이나 좀 장기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고르겠다 얘기를 해줬는데 김우현 앵커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 뭐 살 거예요? 저도 삼성전자를 아마 사지 않을까 선택이 되는데요. 역시 대장주 쪽으로 네. 다들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어쨌거나 원픽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투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거를 매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10만 원을 넘냐 안 넘냐 지금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넘냐 안 넘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추세라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도 1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10만 원은 답정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또 걸리는 게 있었나 봅니다. 딩동이 또 울렸는데 추가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약간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수 의견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희는 항상 특히 이렇게 대형주들이 이제 거의 전 고점을 넘을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만 원이면 100만, 150, 150마다 이제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때마다 항상 이제 고점 부담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딱히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업황 자체가 이제 계속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강하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셔도 기존 포지션에서 다 들어갈 게 아니라 좀 일부 좀 나눠서 들어가셔야 좀 평단가를 좀 잘 맞춰서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항상 뒤돌아보면 그때 살 걸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모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종목군 IT 대장주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뉴스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오늘 장은 그 부동산 규제책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근데 주가 상황 보면 뭐 한 번쯤 쉬어갈 때도 되긴 됐는데 그 부동산 규제책과 KB금융과의 상관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고 최근 이제 정부 쪽에서 부동산 쪽 가격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은행주들 쪽이 타격이 좀 컸습니다. 이제 왜 타격이 컸냐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금일도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KB금융의 전체적인 이익에서 거의 80% 정도가 국민은행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끝이에요. 예. 왜 더 반영이 되는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이나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는 또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누구는 좀 덜 영향을 받고 누구는 더 의견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요? 이게 지금 이제 제한이 들어가는데 제한이 이제 반대로 풀렸다고 생각했으면 주가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겠죠. 그것도 이유가 너무 단순하게 은행이 대출 실적이 많이 잡히고 이러면 다 당연히 기업 실적으로 잡히면서 금융 지주사 실적이 당연히 좋게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또 이게 뭐 얼마나 덜 잡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예. 팩트는 무조건 덜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서 지금 원래 계속 은행주 쪽은 계속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연말쯤 되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좀 다시 관심이 가냐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아무래도 은행주 쪽이랑 금융지주사 쪽을 좀 좋게 보셨던 분들도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는 좀 잠시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계시다가 이게 저희 정책이라는 게 또 며칠 뒤에 또 약간 또 보완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저는 KB금융은 좀 잠깐 물러서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역시 김우현 앵커도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또 오늘은 등동지옥 누르신 거예요? 뭐 어제부터 그렇고 대책이 나오고 나서 뭐 오늘장 초반 개장부터 뭐 건설주도 은행주도에 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KB금융은 따로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도 있었었고 또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의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책 때문에 언급하셨던 게 다 묻혔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억 가까이 했었고 예. 배당주 같은 경우에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4.6%로 꽤 매력 있는 배당을 주기로 이제 같이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는데 그 반영들이 다 주가로 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번 뉴스로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이슈들 때문에 다 괜찮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나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만약 4분기, 다음 분기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 정책이 타격이 직격타였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많이 떨어질 거고 하지만 저희가 굳이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부러 금융지주사를 배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외 투자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KB금융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KB금융은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고 다만 좀 지켜보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정부에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부 조건부로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그게 KB 쪽 실적에 긍정적 영향 끼친다면 다시 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의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대리의 이게 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B금융에 대해서 워낙 어제 나온 규제책이 좀 세다 보니까 지금까지 좋았었던 뉴스들이나 모멘텀들이 다 묻혔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KB금융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또 앞으로의 은행주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언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중에 상한가 한번 찍기도 했고 지금 구간에서도 아마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텐데 왜 오르고 있는지부터 한번 투자 포인트나 모멘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장대 양봉이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오늘 또 이제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디야 시장 규모가 이제 2020년까지 12억 달러로 하고 여기서 이제 지니언스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안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제 해외 유명 ETF 안에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보안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오늘 지니언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관련 시장 중에서 접근성으로는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시총이 아무래도 1,000억 이하 규모이고 오늘 이 뉴스 관련해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20% 넘게 가고 있어서 저도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고 시대 흐름에 맞고 지금 테마적으로도 보안 관련주가 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항상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뭐 얘기한 대로 되진 않겠지만 내일 아마 주가가 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업은 결국에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테마도 좋지만 한 번씩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있어서 좀 잘 따라가기가 힘든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장사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가 이런 뉴스나 이런 이제 추후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시 급등할 때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언스에 대해서는 듣다 보니까 그러면 매수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 주가는 7,000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원 생각하는데 아마 오늘보다는 좀 내일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 급등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지니언스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줬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김우현 앵커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